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창입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어, 이렇게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이 있으면 이 뭔가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컨디션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푹 퍼져가지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은데 지금 방금 전에 가족들이랑 저녁을 먹고 영화사에 가서 대웅전에서 삼배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 8시 5분인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일 있을 일과 주말에 할 일, 또 요즘 양양당에다 현수막을 걸어놨더니 하루에 전화가 10통 넘게 와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리거나 또 그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전화 오신 내용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게 대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오늘 낮에 점심시간에 커피숍에 가서 어, 제가 8월 4일 날 새로운 책에 대한 그 목차를 정리해 놨는데 그 목차 잡아놓은 거에 어떻게 하면 살을 붙일지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그 워크북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샘플의 페이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페이지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책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A4 사이즈로 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뭐 출판사는 어디에 투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보시고 네 책을 내가 출간을 해주겠다 이런 출판사가 있으시면 또 그 출판사와 또 만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고민을 해봅니다. 음, 이 세상 살면은 누구나 뭐 제가 도전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도 항상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 두려움과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이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람은 지금 의학적으로 사망했으니 사망 시간 지금 몇 시, 몇 분, 뭐 홍길동 씨 사망, 뭐 이런 식으로 사망 판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고 나서도 이 뇌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정확하게 제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뇌가 살아있고 의학적으로 사망 판단을 받으신 분들도 이 귀가 아직 들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전까지는 나 오래 살고 싶다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다가도 막상 이제 자기가 사망했다는 거를 외부적 환경으로 알게 되는데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 내가 죽은 줄 알지만 그 몇 분 동안은 내가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실질적으로 죽고 나면 그 공포가 없어졌을 때의 그 편안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까지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 죽고 나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다시 깨어나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심폐소생술 뭐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한동안 어,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뭐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만약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을 다르게 살겠어요. 제가 하시는 모 교육 그 회사의 CEO께서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뭐 굉장히 큰 기업을 이루고 잘 살고 계시지만 실제 어떤 그런 사고가 나서 가족을 잃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극심한 그 고통을 느꼈겠어요. 그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세상을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제정신이 되진 않겠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전과 똑같은 삶을 살까요? 속칭 우리가 빤스 내리고 산다고 정말 엄청난 각오와 의지와 뭐 벽을 만나면 다 부셔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엄청난 각오로 세상을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어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야 되겠다.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따지면 영업하러 나갔는데 고객한테 그것도 뭐 건물 사고 팔지 않겠다든지 너한테 일을 안 맡기겠다든지 뭐 이 정도의 거절을 당했는데 뭐 마음 상해하고 그거 철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녁 시간에 여기 보시면 요 책상에 있는 이 책들은 요건 전부 다 이나모리 가스 회장님의 책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일곱. 17권이 전부 다 이나모리 가스오 회장님의 책입니다. 최근에 경영, 원점을 말하다 그 책까지 다 읽었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책들도 저한테 인사이트를 많이 줬던 책들이고 또 이 끝에 있는 책들은 뭐 수필집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두려움을 느끼거나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그래 난 아직 죽지는 않고 살아있는데 이 정도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제가 읽는 책이 있어요. 보시면 엄청 많이 이 꽃표가 돼 있잖아요. 유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의 책입니다. 유이치 사카모토 선생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저작권에 걸려서 길게는 못 들겠는데 그분이 작곡한 음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를 제가 한번 지금 보이시진 않지만 이 앞에 그 오디오 장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틀어봐 드릴게요. 못 들어보신 분? 이 음악은 마지막 황제라는 그 영화의 OST에 들어있는 레인이라는 유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이 작곡한 음악이고 아마 이 음악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이렇게 많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겠어요? 실제로 이 책은 유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의 유작이나 다름이 없어요. 책 제목이 유작이죠.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암 선고를 받으시고 계속 암 치료를 하면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과 일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히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년 있다 죽는다. 그러면 보름달은 뭐 말 그대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두 번밖에 안 뜨는데 1년이라고 그래봐야 100번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형 선고와 같은 그 1년밖에 못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좌절하고 술 마시고 막 살겠지만 내가 남은 인생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당신 몇 달 있으면 죽어요. 이런 사망 선고를 받지도 않은 일반인들인데 나이가 30살, 40살 드신 분들, 50이라 하더라도, 60이라 하더라도, 당장 죽는 건 아니고 1, 2년 안에 죽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영생을 살 것처럼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358페이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우리는 인생을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생각하고 만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무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극히 작은 횟수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 시절 그 오후를 앞으로 몇 번 떠올릴까? 그것이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할 정도로 깊은 곳에서 지금의 자신의 일부가 된 그 오후마저 아마 앞으로 4번 혹은 5번일 것이다. 아니 더 적을지도 모른다. 보름달이 뜨는 것을 보는 일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있을까? 아마 20번?
그리고 그럼에도 횟수가 있다는 듯 생각한다. 사람은 유한하고 영생을 살 수 없어요. 제가 2024년 8월 15일 오늘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특히 내년 8.15도 오겠지만 24년 8.15는 지금 8시 15분인데 한 3, 4시간 지나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게 어떤 일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밑줄 꺼놨는데 아무 페이지나 한번 열어볼까요? 참고로 내가 뭔가 인생을 좀 빡세게 살고 싶은데 뭔가 이 동기부여하는 책을 읽고 싶다 이러신 분은 제가 이 책과 어,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님이 지으신 인생은 순간이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책이에요. 아무리 정신이 나간 사람도 정신을 되돌려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과 돈, 이 책도요. 아무 페이지나 열어볼까요? 백남준과 존 케이지. 벗이 있어,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라는 논어의 구절을 읊으며 나를 안아주었다. 백남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서로 그렇게 자주 만나던 사이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세계가 통하다 보니까 여기 10대 시절부터 일방적으로 동경했던 백남준 선생을 만난 것은 1994년. 그의 도쿄 미술관에서 백남준의 개인전이 열렸고 저는 전시 준비를 하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시장 쪽으로 걸어가자 맞은편에서 백남준 선생이 손을 벌리며 다가오더니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라는 논어의 구절을 읊으며 안아주셨습니다. 겨울철에 찾아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천장 틈새로 떨어져 아뜰리에 안에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만나러 갔던 아사다 아키라 씨가 신주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이 책의 앞뒤를 읽다 보면 신주환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이 책을 읽어보신 분에게 제가 이걸 참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이 신주환이라는 이 단어를 이 책에서 꼭 의미를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궁금하죠? 읽어보세요. 훌륭한 책이에요. 수시로 여기 있는 책들은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걸 흔들리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그런 책들이고, 또 하나는 박연준 시인의 산문.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벤트를 했었어요. 이 책을 제가 100권을 샀어요. 100권을 사서 그 책을 스타벅스에 제가 앉아가지고 당장 그때 생각나는 사람 100명의 이름을 쫙 적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직접 다 100명한테 갖다 줬어요. 제 기억에 그 100권 산 책 중에 첫 번째 책은 어, STS 개발의 신지혜 상무님한테 제가 그 회사에 직접 아침에 가서 갖다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평상시에 친구긴 하지만 누님처럼 생각하는 분인데, 사람의 마음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이로운 것들을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분 100분을 제가 쫙 적어가지고 직접 갖다 드렸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제가 왜 100권이나 샀겠어요? 이 책의 제목이 쓰는 기분인데, 수필집인데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고 힐링을 줍니다. 아무 페이지나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182페이지. 순진하게 사랑하는 법. 사랑한다는 것은 순진함이요. 모든 순진함은 생각하지 않는 것.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랑을 느끼게 되면 앞뒤를 재지 않잖아요. 이 문장을 읽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몸의 세포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것 같았죠. 이렇게 정확한 문장, 심장을 정통으로 찌르는 문장을 마주하면 얼어붙은 것처럼 서늘해집니다.
존재하는 수많은 말 중 정말로 정확한 문장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에 빠진 적이 있나요? 순진하게 사랑에 빠진 적이요. 사랑으로 인해 내가 지불하게 될 위험 요소, 정서적이거나 물질적, 심리적 피로, 책임이나 의무, 실패, 그런 입게 될 상처 따위 같은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순진함이요. 모든 순진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이 책의 이 페이지를 읽고 나서 제가 그 느낌을 적어놨던 것 같고요. 그 다른 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다른 페이지보다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라는 이 책의 90페이지. 이 페이지를 제가 서점에서 읽다가 이 책을 100권 산 거예요. 생각하면 좋은 것. 좋아하는 이의 옷을 입고 외출하는 일은 좋다. 그의 체취가 깃든 스웨터나 품이 넉넉한 셔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좋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말끝마다 뭐 해서 좋다, 뭐 해서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된 거예요. 의식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제가 요 생각하면 좋은 것들에 뭐뭐해서 좋다, 뭐뭐해서 좋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봄날 강릉바다에 가는 일은 좋다. 헌한 설원 생가에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일은 좋다. 일주일에 한 번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은 좋다. 요 세 줄을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가 속초 탐험가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요 문구를 좋아해서 마음속에 맨날 외우고 다녔을 때는 어, 매주 강릉에 갔었어요. 물론 이제 매주 강릉에 간다는 건 매주 속초에 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왜냐? 강릉을 가게 되면 양양 IC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강릉 찍고 다시 서울 오려면 양양 IC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양양 IC에서는 속초가 한 15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강릉 가는 날은 속초도 갔다 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참고로 어, 제가 100권을 한 군데서 다 구입한 게 아니고요. 동화서점에서 많이 샀어요. 속초 간 김에 픽업하고 서울 와서 배달하고. 의미가 있었던 거는 100명한테 직접 가서 배달했기 때문에 100명을 이 책을 핑계로 만났다는 게 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방금 전 교보문고 가서 사온 책. 부처님 말씀을 제가 자주 읽는다는 거는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죠. 초역 부처의 말이라는 책을 사왔습니다. 고이케 리노스케, 일본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현대어로 재해석된 부처님의 말. 불경의 내용들을 간단간단하게 해석해 놓은 책인데,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볼게요. 76페이지. 법구경. 견딜 수 없을 만큼 원하는 상대는 만들지 않는다.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를 만들지 마세요.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가 당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젠가 그 상대를 잃지 않으면 안 될 때, 당신의 마음은 극심한 고통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원한다, 갖고 싶다, 끝없는 가래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저한테 딱 맞는 문구가 이렇게 딱 나왔지? 다른 페이지에도 다 좋은 말만 써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사람을 좋아하거나 뭔가를 갖고 싶어 할 때, 제 성격을 잘 파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풍선을 부풀리는데 그 풍선이 터지지 않게 하라고 저한테 얘기해 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풍선이 터지지 않게 잘 조절을 하다 보니까, 어, 실제 안 터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뭐 어제까지 되게 즐겁게 지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부로 뭐 그 친구가 저를 쌩깔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김미경 선생님 표현을 빌린다면 속상해하지 않고 그냥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요 문구가 딱 그 문구네요. 원한다, 갖고 싶다는 끝없는 가래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절대적 동의합니다. 한 가지 빼고 부동산에는 좀 구속되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